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쭈쭈인입니다. 금일은 역세권과 초품화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세권은 알겠는데 이 역세권은 아파트의 기준은 뭐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 초품화는 대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역세권의 좀 기준과 그리고 초품화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초품화와 역세권 아파트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역세권 아파트. 이 역세권 아파트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주주빈이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역세권 아파트 기준을 검색을 해봤어요. 지식인을 확인해 보니까 땡땡 아파트 역세권 맞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그리고 역세권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만큼 어떠한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역세권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역세권 법에서 목적과 정의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도 역세권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주빈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를 좀 과거에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는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성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해서 법령이라던가 개발 요건들을 찾아봤었어요. 서울시 내에서는 이 역세권 임대주택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요건들을 확인을 할 때 역세권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명확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1차 역세권의 경우에는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해서 250m 범위로 정하고 있고요. 2차 역세권은 최대 500m 이내의 범위로 정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이 좋은 점은 당연히 직장과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와의 거리에 있어서도 편리한 점이 있지만, 역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중심 상업 지역으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비단 중심 상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역 주변으로 해서는 인구의 유동이 많기 때문에 보통 상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던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러한 주거 편의 시설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서울시 내에서는 역세권 종상향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종상향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런 땅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건축에 대한 연면적을 합계를 해서 이 연면적, 총 연면적에서 대지 면적을 나누면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층수를 더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한 사업성이 더 나오겠죠. 한 층 한 층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용적률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사업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이제 종상향이라는 거는 아래에 보시면 이런 용도 지역이 있어요. 이 용도 지역에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데요. 이것을 종상향이라고 해요. 보시면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500% 이하이고, 일반 주거 지역 경우에도 최대 250% 이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할 때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7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사업성이 좋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으로 초품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품화,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초품화가 뭔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이 초품화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초품화라는 거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줄인 것을 의미를 해요. 신조어고요. 네. 초품화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있는 부부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위험하죠.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식이법이 제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초품화는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토대로 해서 찾아봐도 이 초품화인 아파트를 추천
추천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매일경제에서도 초품화 없어서 못 산다. 같은 동네더라도 초등학교 거리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품화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니치고 모바일을 홈 화면에서 아파트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V자 모양의 필터를 눌러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누르면 초등학교 거리에 대한 필터가 나오게 돼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역세권에 대한 필터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가까우면서 역세권인 아파트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줍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거리를 200m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도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초품화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천시 내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부천시 내에서도 내가 개수동이 궁금하다, 개수동을 눌러서 필터를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 매매 실거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매매 실거래의 버튼을 눌러서 거주 점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면서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더 아래에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가격에 또 부합하고 연식도 양호한지, 세대수는 양호한지 이런 아파트들을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더불어서 니치고 PC 버전입니다. 니치고 PC 버전, 이 컴퓨터를 켜서 니치고를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 내에서 주변 편의시설, 이 주변 편의시설을 눌러봐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콘들을 토대로 해서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지도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니치고 초품화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가 몇 개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찾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니치고 역세권과 초품화에 대한 정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